이 상태에서 왼팔이 기준이고 오른팔은 무조건 낮아야 돼요. 네. 스윙이 시작 오른쪽부터니까. 네. 됐습니다. 줘보세요. 요거 잠깐만 잡으시고 요 앞으로 오시면 되고. 박종춘 의원님 스윙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요. 우리가 임팩트 구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스윙의 끝이 자꾸 목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죠. 요 문제가 왜 생기는 현상이냐면, 자, 우리가 위로 들어서 아래로 친다고 공이 나가진 않잖아요.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충분히 온 상태가 돼야 클럽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지죠. 근데 이때 봐보세요.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백스윙을 이렇게 올린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허리나 배꼽에 자꾸 허리 붙여라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좀 풀어 드리려고 해요. 팔꿈치가 몸이나 허리에 붙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골프랑 운동은요, 유일하게 공이랑 클럽 헤드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오른팔의 역할은요, 밟고 던지게 되면 어깨와 오른쪽 어깨와 가슴에서 이 팔꿈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윙이 몸쓰임은 최대한 제어가 되고 클럽 헤드의 운동만 원활하게 되는 거죠. 공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게. 근데 다운스윙을 할 때 어떤 문제, 공을 강하게 치려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자꾸 여기에 붙어서 움직여. 붙어서 움직이니까 자꾸 여기서 끝나는 거야.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클럽의 스피드, 다 야구 타자로 보면 홈런을 치겠다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몸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치게 됩니다. 이거는 어프로치 할 때나 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어프로치라는 의미는 멀리 보내겠다기보다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치기 위함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바디턴 형식은 의미가 있어. 근데 멀리 보내겠다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멀리 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백스윙 쫙 갔으면 이 양팔이요, 어깨에서 분리가 돼서 팔꿈치가 야구 홈런 타자처럼 휘둘러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잘못들 이해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돌아요. 그렇지, 몸에 꽉 이 팔꿈치가 경직도가 심해지고 몸에 빡 붙어서 자꾸 몸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임팩트 구간 안에서 두 팔을 몸이랑 분리하는 역할들을 조금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팩트, 제가 지금 이 덤블링은 임팩트 때를 그리는 우리가 도화지라고 했죠. 이 도화지를 제가 두고, 자, 클럽 채와 똑같이 윤관을 하는데, 자, 백스윙을 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손 빼볼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어딜까? 뒷짐 줘보세요. 네. 그럼 요때 여기 어깨 있죠. 어깨하고 가슴하고 요 팔꿈치를 자꾸 분리를 시키는 운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게 팔 운동이야. 클럽의 운동이야. 어깨가 여기 있고 팔이 원활하게 운동이 되면 얘는 절대로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왼손만 또 잡아볼까? 오른손 뒷짐 지시고요. 요때 왼쪽 어깨뼈는요, 안으로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으로 감싸져 있다는 소리는 회원님이 힘으로 인위적으로 얘를 당기지 않는 이상 클럽은 안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깨를 기점으로 우리가 내려오면 그냥 이렇게 진행되죠. 몸에서 멀어지면서 진행이 돼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고 나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팔이 어깨가 안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선을 임팩트 구간으로 일자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박종춘 의원님은요, 다운스윙 시작하면 어깨가 그렇죠. 자꾸 당겨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피니시가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은 절로 보내고 싶은데 뭐 스윙을 일로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게 1년, 2년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렇죠. 계속 안 좋아지는 연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클럽으로 비교를 하면, 자, 요거 내려놓으시고 클럽을 잡아봐. 가장 중요한 다운스윙 때 요구 사항들이에요. 백스윙을 갔어. 그러면 회원님 여기를 한번 봐보자고요.
손이 있고 그립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헤드가 있어요. 그러면 손과 헤드 사이에는 우리가 샤프트 길이가 있죠. 오른손으로 헤드를 잡지 말고 그냥 살짝 걸어봐라. 그러면 공이 여기 있죠. 네. 이 공은 누가 칠 거예요? 손이 칠 거예요? 헤드가 칠 거예요? 헤드가 칠. 그러면 천천히 와볼까요? 세게 오지 말고 천천히. 놓치지 말고 몸 냅두고 헤드가 여기 치죠. 그러면 왜 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아,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꾸 여기 있으려는 거야. 아, 몸 안에서 임팩트를 손이 몸 안에서 임팩트를 넣으려고 하는 거를 다 스턱이라 그랬잖아. 즉, 자, 저라면 손 여기 있고 헤드가 1m 뒤에 있어. 대략. 자, 1m 뒤에 있는 헤드가 공을 만날 거잖아요. 유일하게 공을 만나는 내 몸과 공과 사이 중에서 공을 만나는 애는 클럽 헤드밖에 없죠. 그러면 손은 헤드보다 1m 앞서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가속이 붙으면 헤드만 가속이 붙어요? 아니죠. 손과 헤드가 같이 가속이 붙죠.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서는 손이 멈추고 헤드가 나올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0.1초 안에 이루어지는 스윙에서 어느 순간 얘를 멈추고 얘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쭉 같이 가야 되겠죠. 쭉 같이 갔어. 가는 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관성의 성질이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떨어지죠. 중력의 힘이 발생이 될 때 사람들은 손을 멈춰놓고 헤드가 떨어지려고 그래. 아니야. 이 손목도 중력의 힘을 받아야 돼요. 떨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손등이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관성이 생기고 중력이 떨어져. 근데 샤프트 길이만큼 손은 앞서 있죠. 그러면 정작 헤드가 공을 만날 때는 손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몸 바깥으로 앞서 나가야 돼. 얘는 샤프트 길이랑 비례한 거야. 샤프트 길이가 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가게 될 거고, 숏 웨지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조금밖에 안 나가겠죠. 이게 숏 웨지라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 길죠, 샤프트가. 그러면 더 멀리 나가면서 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손과 헤드가 지연 타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갭 차이만큼 그게 비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종춘 의원님이 가장 두드러진, 지금 몇 년 동안 연습을 거꾸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성이 생기면서 가속이 생겼어. 자꾸 손이 몸 안에서 멈추고 헤드로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또한도 궤도가 바뀐 거죠. 굳이 백스윙을 그러면 여기까지 못 하러 가?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지. 이해가시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가속이 붙을 때는 손과 헤드가 같이 가속이 붙고, 이때 위치한 손은 헤드보다 1시간 1m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속은 0.1초 안에 무조건 그 차이를 갭을 꼭 지켜주고 공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손이 앞선 상태에서 이거를 핸드 포워드라 그러죠. 손이 앞선 상태에서 공이 맞죠, 헤드가. 그 다음에 헤드가 그거를 앞지르게 돼요. 어느 시점에 전환 구간에서.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안쪽이 아니라 회원님이 스윙하고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 헤드는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를 좀 할게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그 골프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5년, 10년 연습을 해도 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백스윙을 갔어요. 이때 손과 헤드의 차이는 충분히 나요. 실제 드라이버는 더 나겠죠. 그러면 가속이 붙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성이 생기는데 이때 쓰여지는 가동성 근육은요, 두 다리와 두 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성이 생겼죠. 그때 손과 헤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받는데, 이때 손을 몸 안에서 멈추고 헤드만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골프에 발전이 없어요. 골프 스윙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못된 학습을 계속 하니까 뭐 더 잘못되겠죠. 그러지 말고 손하고 헤드가 관성이 생겼고 중력이 떨어질 때는, 자, 관성이 중력이 만나면 손이 이렇게 핸드 포워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관성과 중력의 합작은 결국엔 핸드 포워드인 거야. 이게 얘가 결과물이에요. 근데 가다가 손 멈추고 헤드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관성과 중력이 딱 만나고 손이 나간 상태에서 헤드가 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전이 생기겠죠.
여기까지가 연결 동작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클럽 헤드는 다시 돌아오고 이때 왼팔에 대한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피니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피니시는 관성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고 외전이 생겼어요. 결국엔 클럽은 뒤로 가질 않아요. 얘는 머리하고 척추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얘가 나가는 성질이 있고 얘는 반대로 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얘는 퉁 올라와. 이때 이 근육과 신경계는 이완이 되면서 피니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팔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 들어와. 그러니까 팔꿈치 안으로 클럽이 운동이 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 뭐라 그러죠? 다 당겨치고 있다는 소리야. 팔꿈치 안으로는 클럽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요 운동이 맞는 거야. 이렇게 결국에는 클럽의 움직임은 내 가슴 앞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기가 가장 문제가 치면서 안으로 당기는 거죠. 어깨를 돌리니까 그냥 계속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철 의원님의 문제는 자 오른쪽 팔꿈치가 어깨와 허리쯤에 겨드랑이쯤에 자꾸 붙어서 다운스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랑 어깨하고 겨드랑이랑 팔꿈치를 자꾸 분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팔의 운동, 클럽의 운동이 원활하게 홈런을 칠 수 있는 홈런을 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멀리 보내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와보세요. 어드레스 쓰시고요. 자 들고 계시고 백스윙을 우리가 쭉 갔어. 왼팔 뒷짐 줘보세요. 여기서 이 근육에서 어깨, 요 겨드랑이에서 팔꿈치를 분리를 시키는데 자 다리가 관성을 만들고 얘는 냅두고 운동이 되죠. 근데 지금도 보면 빨리 꺾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멀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멀리 보내라는. 해봐. 자, 요 상태에서 회전 갔죠? 어깨에서 팔꿈치를 분리시켜. 빨리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클럽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어깨에서 팔꿈치 빨리 분리. 요거를 양손으로 짚고 한번 해볼게요. 어깨에서 스톱. 지금도 조금 안쪽이지. 다시. 어깨가 돌면 안 돼. 어깨에서 빨리 분리. 하나, 둘. 치고 나가. 다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하체를 빨리 잘 써야 돼. 슬라이드 운동을 따로 하고, 그렇죠. 여기야. 얘네들을 빨리 풀어내는 운동이 돼야 돼. 다시. 하나, 둘, 풀어. 그렇죠. 이런 느낌. 다시. 하나, 둘. 이 슬라이드 운동, 이제 여기 이 궤도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다리 쓰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야. 야구 타자가 홈런을 칠 때 하체가 나가죠. 이거는 누군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본능적인 거예요. 인체 역학상 우주의 에너지를 몸이 그냥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종철 의원은 이거는 하체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위치인 거죠. 하체라는 건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어떻게 밟냐? 밟는 요령은 있죠. 이미 정리를 다 해놨죠. 슬라이브라는 동작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거는 설명을 충분히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예습을 하고 제가 훈련을 또 따로 하자고. 오늘은 다운스윙을 구성할 때 있어서 사용되는 근육과 가동성 근육과 비가동성 근육들. 자, 백스윙 탑. 제일 가장 핵심은 어깨에서 팔꿈치를 분리하는 능력. 하나, 둘. 자꾸 얘가 끌고 가면 안 돼. 하나, 둘.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다리와 두 팔밖에 없는 거야. 하나, 둘.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여기에서 팔꿈치가 떨어지는 훈련만 좀 돼도 임팩트는 달라져요. 자, 백스윙 탑. 하나, 둘. 지금 잘하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 훈련 계속 따로 할 겁니다.